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8월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도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2%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동시호가 무렵에 조금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반대로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장 막판 30분을 남기고 몇몇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 30분을 남기고 옵션 만기일처럼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어쨌든 8월 마지막 날이 끝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하이닉스의 상승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의 종목들은 물론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또 코스닥은 정말 양극화가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포스코 DX가 16%의 급등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9%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 3개의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양극화가 심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무려 4천억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8월 마지막 주를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1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은 대조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5거래 연속으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포스코 DX,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고려아연, 호텔신라, 하이브 이런 종목을 각각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0.5%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21선과 60일선을 돌파했어도 처음으로 돌파했던 만큼 어찌 본다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확연하게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500도 마찬가지로 0.4% 상승이 있었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또 다우지수는 위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만큼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0.4%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여기 61선에 걸쳐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뚫었다고는 생각되진 않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오늘은 0.9%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오후장에 힘이 빠지면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개별 종목 위에 업종이 있고, 그 업종 위에는 지금처럼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종합주가 지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움직임이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갭을 크게 띄우고 출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갭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개별 종목을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잖아요. A라는 종목이 갭을 15% 띄어서 출발했다면 다시 갭을 메우러 올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개별 종목보다도 이런 지수가 이렇게 갭을 띄운다면 한 번쯤은 갭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틀 동안에 갭을 메우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S&P500과 나스닥, 조금은 시장 흐름을 참조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견조한 만큼 코스피, 코스닥도 그 흐름 안에서 분명히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은 허용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틀 동안 뒷심이 부족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곰곰이 종목들을 뜯어보면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죠. 어제는 지수의 흐름과 동일하게 나왔었다면 오늘은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죠. 바로 AI 반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 대비 어떤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고 또 반대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더 뻗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로 AI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 이 두 개 업종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로봇은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되어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T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등등 다양한 로봇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개발에 있어서 AI를 탑재하겠다는 발표가 있잖아요. 때문에 AI 관련주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이 좋았었다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로봇, AI, 이쪽은 계속 하반기에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로봇 쪽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네이버를 중심으로 플랫폼에도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의료 쪽도 AI를 접목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배제하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로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나는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평단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온다면 그때는 잘라내겠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보시고요. 우리는 다가올 9월에도 AI를 중심으로 많은 업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었는데 27%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의 추세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이 종목도 1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13% 급등과 함께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직전의 패턴들을 한번 익혀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으니 배제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원칙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키워드 말씀드렸죠. 그 키워드는 다가올 9월에도 계속 적용이 될 것이고요. 9월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올 초에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챗GPT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챗GPT가 기업용 챗봇을 출시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AI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음 AI,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삼성전자에서 해당 기업을 방문했다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키워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배제하지 마시고요. 필히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민간 고용업체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고용이 17만 건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월에 예상했던 32만 건에서 대폭 줄어든 통계치였고, 그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의 시장을 받쳐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의 약발이 먹히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에 급락이 나올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도 2.1%가 나왔거든요. 당초에 발표된 속보치와 예상치에서는 2.4%였고 이것마저도 하회하는 발표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고용지표 둔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이 좋은 재료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경계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9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 9월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24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그 정도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에서는 2400포인트도 깨질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확실한 경제 지표라든지 또 금리 변동성, 또 생각보다 낮은 기업들의 실적,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도 어쩌면 그렇게 맑은 시장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지만 이번 달은 계속 하락세가 나왔다면 9월은 이와 같은 흐름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전망을 하는 만큼 조금은 참조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정말 더웠던 8월 한 달이 끝났는데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